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통주식 채널입니다. 2021년 8월 17일 화요일 오늘 증시가 마감이 됐는데요. 광복절 대체 연휴로 어제 주식시장이 하루 쉬었는데 휴일이 몹시 길었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연휴 중 국내외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큰 이슈들이 많이 발생했죠. 테마별 시황과 주요 관심 종목에 대해서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에 앞서 본 내용은 운영자의 주관적 분석이니 매매에 참고하시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회원님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라고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시황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연휴 중에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슈는 아프간 사태였죠. 미국 시장이 어제 큰 동요는 없었지만 잠재적인 국제 주식 시장, 금융 시장의 불안 요소도 내포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항상 주시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어제 바이든 대통령의 그 기자회견에서도 나왔지만 싸울 의지가 없는 국가에 무리한 희생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미국의 단호한 경고를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할 것 같고요. 4천만의 인구가 7만의 무장 세력, 탈레반 무장 세력에 정권을 넘겨주는 한심한 아프가니스탄의 모습을 우리가 목도했습니다. 정권이 무너진 가장 큰 책임은 부정부패로 얼룩진 한심한 위정자들의 모습, 그리고 돈을 싣고 제일 먼저 도주하는 대통령의 그러한 뉴스들, 참 상당히 한심하다고나 할까요? 하여튼 그 여파로 앞으로 미칠 그러한 국제적인 불안이 주식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심상치 않은 외국인들의 매도, 이거를 우리가 가볍게 볼 수는 없다고 하는 점이죠. 오늘 주식시장이 28포인트 정도 이러한 불안을 감안한 그런 내용이었겠죠. 지난 주말에 이미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큰 폭의 매도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추가로 외국인 매도가 집중되는 그런 모습이었죠. 지난주만 해도 물론 목요일날 같은 목요일날 2200만 주, 금요일날 3100만 주, 단기간에 거의 한 7, 8천만 주에 이르는 그런 대규모 매물을 쏟아냈고 오늘 또 600만 주 정도 다소 단기 낙폭 과대로 인한 개인들의 매수가 좀 늘어나고 기관이나 외국인의 매물이 조금 줄어든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우리가 최근에 반도체에 대한 외국인들의 심상치 않은 매도를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점이죠. 제가 그 정통 주식 채널에서 8월 3일자로 당시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 이런 걸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여기에서 보면 잘 나와 있죠. 8월 3일하고 700만 주를 매수하고 8월 4일 날 600만 주를 매수하면서 주가를 이틀간 강하게 끌어올리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그 기대감을 한껏 갖게 했었는데 제가 그 시황을 하면서 과연 이 양봉이 얼만큼 계속 유지가 될 것인지 기존의 그 6월 달에 장대 양봉이 나오고 곧바로 밀리는 그런 사례들을 들으면서 주가가 조정이 될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런 시황을 해드렸거든요. 여하튼 여러분들이 제가 그때 그 시황을 했던 그 취지는 삼성전자가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외국인 매수도 많이 들어오고 주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런 대형주들이 지속성을 가지고 주가가 상승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때 당시 마침 다른 대형주들 제가 예로 들었던 종목들이 아모레 퍼시픽이었죠. 아모레 퍼시픽과 차트로 서로 비교를 하면서
삼성전자가 어, 비록 고점 대비 그 8월 3일에서 8월 4일까지의 그 상승으로 봤을 때 주가가 만족할 만한 수익은 주진 않았지만 그래도 주봉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를 보유함으로써 자산을 안전하게 지킨 그런 측면들이 있다. 그러면 이런 타임에서 추가로 올라가서 수익을 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에서는 그동안 안전하게 지킨 자산을 매도해서 상대적으로 낙폭이 큰 다른 대형주로 옮겨 타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잘 드렸는데요. 일부 그 삼성전자에 대한 그 매도를 이야기하면 누구든 약간 좀 거부감을 갖는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요. 여하튼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우리의 최고 우량한 주식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일단 자금을 확보하고 현금을 마련하려고 하면 제일 타겟트가 되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시세 불문하고 타겟트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점, 그거를 우리가 늘 인식을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실적이 물론 좋지만 이 실적도 상대적으로 적은 자산을 가지고 이루어낸 그런 실적이 아니고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하락이 돼 있지만 우선주하고 보통주하고 좀 합하면 여전히 500조가 되는 그런 자산 규모 아닙니까? 그거로 이뤄낸 그 실적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그 다시 같이 감안을 해야 된다는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도 무엇보다도 외국인들, 특히 그 세계적인 그 투자은행의 그 모건 스탠리의 정보력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 그 삼성전자를 비롯한 그 반도체들 그 주가의 하락에 대해서 단순히 의도적인 어떤 그 음모론이나 이런 시각에서는 좀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은 지금 D램 가격에 대해서 가격이 그 고점을 찍고 하락으로 간다는 그런 의견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것도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게 코로나 이후로 재택근무라든가 비대면 그 화상회의 이런 쪽으로 인해서 PC의 수요가 상당히 폭증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가 이제 코로나 백신이 도입하고 점차 그 과거로 다시 이제 안정으로 돌아가는 이런 상황에서는 PC의 수요라든가 이런 그 반도체의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 수 있다고 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기술 개발의 그 발단으로 과거 그 반도체 슈퍼 사이클의 주기가 급격히 단축되고 있다고 하는 점도 우리가 사기들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과거에 상승과 하락이 대개 6분기 정도에서 진행되던 것이 최근에 2분기로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고 하는 점, 그것 때문에 다소 좀 의아하기는 하죠. 삼성전자가 슈퍼 사이클로 반도체 D램의 수요가 계속해서 그 공급자 위주로 갈 것이다. 공급 부족이 계속 한동안 지속될 것이다 하는 게 연초의 주장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갑자기 이렇게 또 공급 과잉이고 D램이 고점을 찍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선뜻 믿기 힘든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당연히 이러한 내용들도 내포되고 있다고 하는 점을 눈여겨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라고 해서 무작정 우량주고 장기 보유를 한다 이런 시각도 우리의 그 투자를 발빠른 그 투자를 하는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점 이런 점도 눈여겨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지금 국제적인 그런 불안 요인도 물론 있지만요.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해서 전에 같으면 이 자금을 다시 위탁자 예수금 형태로 보유를 하고 있다가 요거를 다시 곧바로 재매수에 개입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었는데 최근에는 외환 시장에서 본국으로 송금하는 그러니까 달러의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원화 환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 점도 불안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하나 그나마 다행인 것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 식약처로부터 임상 3상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 것, GBP 510, 이제 내년 국내 최초 1호 백신이 나온다는 이런 기대감이 들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 같은 날 우리 그 전체적으로 주식시장도 그동안 장을 주도했던 2차 전지도 오늘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반도체주들은 외국인 매물로 인해서 주가가 약한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바이오주가 선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랜만에 100만 원을 돌파하는 이런 그 위험을 보여주었고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SK 바이오사이언스 오늘 비록 장중에 25% 올라 36만 원까지 갔다가 다소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되기는 했지만은요. 신고가라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국산 1호에 대한 백신의 그 자부심 이걸로 인해서 그 앞으로의 그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상을 초월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죠.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24조인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66조에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 1호 타이틀을 얻는다고 한다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에 거는 기대감이 훨씬 더 높다고 하는 점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우리가 볼 때 빼놓지 않고 생각해야 될 것이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그 최대 주주인 SK 케미칼을 눈여겨봐야 된다고 하는 점. SK 케미칼도 32만 원, 과거 32만 원까지 갔다가 오늘 고점 부분에서 소폭 밀리기는 했지만 신고가 부분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이한 거는 SK 바이오사이언스의 대주주가 SK 케미칼이면서 또 SK 케미칼의 대주주는 SK 디스커버리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SK 디스커버리까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SK 디스커버리 하면 뭐 물론 그 본주들이 강하게 올라갈 때 우선주에 대한 상승 효과도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SK 케미칼 우선주가 오늘 장중에 20%가 넘는 18만 3,500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소 한 절반 정도 밀리기는 했지만 SK 케미칼 우선주에 대한 그 관심도 지속적으로 가지셔야 한다고 하는 점이에요. 과거 고점이 26만 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최근에 상승폭이 좀 두드러지게 높기는 하지만 여전히 본주가 신고가로 향해서 갈 때 SK 케미칼 우선주에 대한 반등 속도도 빠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점. 마찬가지로 SK 디스커버리도 마찬가지죠. SK 디스커버리 본주의 주가도 과거 9만 원대에서 지금 현재 오늘 약 3%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래도 5만 원대이고 고점 대비 약 40%가 넘는 그런 그 가격권대에서 내려와 있다고 하는 점 하고요. SK 디스커버리 우선주에 대한 관심도 서서히 바닥권에서 상승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하는 점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시황에 영향을 미쳤던 대형주 중에서 삼성전자와 그 외국인의 그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매도 그 앞으로의 주가 전망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국산 1호 백신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한 SK 바이오사이언스 또 그거와 관련된 SK 케미칼, SK 디스커버리 요거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소형주로 우리가 SK 바이오사이언스 하면
항상 빼놓지 않고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캐몬이라고 하는 종목이죠. 오늘 4,400원까지 6% 넘는 상승을 보였다가 좀 다소 고점에서 밀리긴 했는데 지난번 SK 바이오사이언스 상장할 때 6,500원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최근에 바닥권 탈출을 강하게 시도를 하면서 오늘 외국인 매수세도 많이 유입됐다고 하는 점에서 볼 때 캐몬에 대한 그런 관심도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주가 변동하고 같이 연계해서 캐몬에 대한 중저가 쪽으로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한테는 캐몬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가 29만 주 정도 이루어졌고요. 아무래도 바닥권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고 하는 점.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1,300만 주에 이르렀거든요.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내일도 바이오주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주요한 종목에 대해서 주가 흐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